선생님 제발 우리 기만이 살려주세요. 불쌍한 우리 기만의 평생 기 한 번 못 펴고 살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노숙자는 기만의 사고로 이성을 잃을 지경입니다. 수술실 앞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의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기만 씨, 계단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도 위험했을 겁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기차는 입을 꼭 다문 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 옆에서 제이는 기찬을 조용히 끌어안으며 나직이 속삭입니다. 여보 아주버님, 꼭 깨어나실 거야. 그분은 누구보다 강한 분이잖아. 그 누구보다 살아갈 의지가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반드시 일어나실 거야. 여보, 제인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서 있던 강세리는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누구보다 애처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가해자 강세리는 자신이 했던 악행을 숨기고선 거짓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눈물 뒤에 숨겨진 건 불안과 초조,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한 치밀한 포장이었습니다. 천하의 악녀 강세리입니다. 자신이 감추고 있던 지호의 출생의 비밀이 들킬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협박하던 황기만을 가파른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피를 흘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기만. 강세리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입니다. 왜 감히 날 협박해? 내가 그런 걸 당할 사람으로 보여? 그녀의 눈엔 조금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을 누군가가 목격했습니다. 바로 최자영 여사입니다. 딸 제인을 만나러 평창동 집으로 가던 길, 그는 그 끔찍한 사고를 두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어머, 저건 세리 아니야? 세리가 황기만을 밀었어. 충격에 입을 틀어막는 최자영. 그녀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이 사건은 곧바로 해결되었을 텐데요. 문제는 최자영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그녀의 기억은 또다시 리셋되고 맙니다. 기억이 휘발된 자리에 혼란과 두통만이 남아있는 최자영. 내가 여기 왜 있지? 제인이랑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자영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싸쥐고 주저앉습니다. 그 곁으로 다가온 강세리. 아줌마, 여기 왜 계세요? 세리는 자영의 치매 증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의식 없는 황기만, 그리고 진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최자영. 강세리에게 더없이 완벽한 알리바이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기만의 사고 소식에 놀란 도유경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침대 위 머리에 붕대를 감은 황기만은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유경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숙자 여사도 안타까운 듯 속삭이죠. 기만아, 유경이 왔다. 너 유경이 좋아했잖아. 얼른 눈 좀 떠봐, 이놈아. 유경은 침대 가까이 다가가 기만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당신, 큰 투자 받았다고 그렇게 신나하더니 이게 뭐야? 오늘이면 투자금 들어온다고? 나중에 차 한 대 뽑아준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 지금 누워있을 때야?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거 하려면 얼른 일어나야지. 그 말에 곁에 있던 강재인이 유경을 조용히 안아줍니다. 면회를 마친 유경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인은 그런 유경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유경아, 그런데 말이야. 아주버님이 받기로 한 투자. 그렇게 큰일이면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을 텐데 말이야. 제이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평소 아주버님 성격이라면 자랑을 하다가도 입이 아플 사람인데 집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게 왠지 이상하지 않아? 제이는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한편 최자영 여사,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이나, 요즘 이상한 꿈을 꿔. 계단 아래에서 황기만 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강세리가 서 있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기억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칩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지나간 기억을 깜빡깜빡 하는데 이건 그냥 꿈이 아닐지도 몰라. 자영 여사는 기억 한 조각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 곁에 앉아있던 제이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말하죠. 엄마, 혹시라도 그때 상황이 기억나면 꼭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인의 표정은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에서 아주버님 사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날 사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인은 천천히 설명합니다. 아주버님, 평소엔 가지도 않던 그 공원에 왜 갔을까요? 그리고 사고 날 아침부터 집 앞 CCTV가 싹 다 지워져 있었대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예요. 제이는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김한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지워진 CCTV를 복원 시도하고 스마트 도어락 출입 기록까지 샅샅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정황만 가득한 상황. 사건은 점점 의혹만 무성한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집 거실에 앉아있던 최자영 여사가 갑자기 눈을 감고 머리를 감쌉니다. 제이나, 그때 말이야. 그날 내가 봤어. 확실히 봤어. 황기만이 계단 밑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강세리가 있었어. 제인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확실히 기억나요? 자영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을 입가에 올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중얼거립니다. 맞아. 그 애가 말했어. 이걸로 입 다물어. 그리고 김한이를 밀었어. 그 순간 제인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최근 강세리의 이상한 행동, 몰래 병실을 들락거리는 수상한 발걸음. 제인은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걸 직감합니다. 너였구나. 아주버님 사고도 의문의 투자금도 다 너였구나. 강제인은 병실 안에 작은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강세리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병원에 오지 않는 틈을 노린 강세리. 검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약병과 주사기를 꺼냅니다. 아주버님,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우리 지호를 두고 날 협박해? 날 강재인이랑 비교했잖아. 그게 당신의 실수였어. 강세리가 주사기를 투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병실로 들이닥칩니다. 강세리 씨, 당신을 황기만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병실 내 CCTV 영상, 약물 투입 정황 모두 확보했습니다. 형사들 뒤로 제인이 천천히 병실로 들어섭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점점 하얘집니다. 제인은 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세리야, 그렇게까지 해서 그 자리 지키고 싶었어? 남의 자리, 남의 남자, 남의 아들은 또 뭐니? 세리는 고개를 돌리며 이를 악물지만 형사들에게 손목이 붙잡힌 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제이는 한 걸음 다가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남의 인생 훔치면 그 대가도 남보다 더 혹독한 거야. 이제 내가 빠져나갈 문은 없어. 애 강세리는 이제 빠져날 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쥐구멍도 없습니다. 다음 회 강재인의 통쾌한 복수극이 기다려지는데요. 강세리가 끔찍한 악행으로 감옥행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